네, 지금부터 2021년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저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진행된다는 점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는 지금 10분만 신청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신청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수만 현장에 초청을 하게 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지원과 또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런 행사와 같이 시민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서 저희 모두가 같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성장하는 시간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첫 강의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예, 김현수 교수님은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며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 운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코로나 지금 상황에 현재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작년에 이제 코로나에 대비해서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란 책을 발간하시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매우 필독서로 지금 유명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네, 저녁 드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거의 100분이 지금 넘게 접속해주셔서 함께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제 1년이 지났고요. 지금 막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말할까?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걸로 돌아가신 분만 해도 20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10만 명도 채 감염되지 않았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한 1,500분 정도라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또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 사실은 덜 고생하면서 이 코로나를 견디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어떤 나라들처럼 또 몇십만 명이 돌아가시고 했다면 저희 굉장히 큰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위생수칙 철저히 지키고 또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해서 이 정도인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또 더 힘든 분들이 있죠. 이 와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더 약한 사람들이 힘들겠죠. 코로나 이전에 그 사스를 겪었던 홍콩에서는 이렇게 1년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이렇게 긴 기간 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손주 가족 만나지 못하면서 그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우울함과 외로움 때문에 사스가 끝난 이후에도 자살이 늘어서 홍콩의 노인 자살이 가장 높았던 해는 그런 대감염이 있었던 다음 해에 내가 이런 대감염이 있을 땐 필요 없는 존재구나. 뭐 이런 속에서 노인 자살이 늘어났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막상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자문하고 그러면서 사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들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자영업 폐업이 막 뉴스에 나오니까 중장년 아버지들이 제일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중장년 특히 이제 가장 이 남성들을 응원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사실 제가 배민 아카데미도 만나고 이런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2월, 3월 지나고 4월, 5월 지나면서 코로나로 누가 힘들다라는 지금 어떤 데이터나 지표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 예, 코로나로 제일 위기를 겪었고 타격을 받았던 것은 결론은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 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고 여러 자영업에서 이제 폐업한 사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자영업에서 당장 해고된 그래서 그 월급 가지고 원래 카드값 갚으려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어요. 이제 중장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래서 20대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위기에 관해서 사회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를 하는데 제가 진료하는 청소년들은 저를 유튜브에서도 보고요. 언론에서도 보고 요즘은 약간 독특한 현상인데 부모님이 자녀랑 같이 와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 여쭤보니까 자녀가 자기를 데리고 왔다.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그 세바시에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고 그 세바시 유튜브를 부모님한테 보여줬대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엄마랑 손잡고 와서 나한테도 진료가 필요하고 엄마도 진료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진료하는 청소년이 선생님이 보는 환자를 힘들다고 지금 말 안 하고 왜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가을이 되기 전쯤 한 가을 초가을쯤 2학기 개강이 원격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서 또 학교를 못 간다 이럴 때 어떤 청소년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제가 뭐 어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 제가 굉장히 힘 있는 어른이라고 느껴졌는지 항의를 했어요. 네, 그 항의는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시작할게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화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물어봐 달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들은 청소년들 자신을 말해요. 우리들 마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그저 뭘 하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또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그만하라는 얘기도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고 이제라도 물어봐 달라. 우리 너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초등학생들에게 코로나가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어떤지, 코로나로 인해서 잃은 것은 무엇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자기네들의 말을 들어달라.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게 단지 노는 시간이고 줄어든 것은 공부 시간이라고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많다.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고 어른들과는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친구들에게 자신이 잊혀질까 봐 두렵고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허무하고 죽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아픔은 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밥을 굶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늘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힘들다는 아이들도 늘었고 원격 수업을 듣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아이들도 있다. 좀 어른들이 잘 모르면 자기네들한테 묻고 또 만나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이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을 모두 잃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봐 달라. 이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야기가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한 이야기였고 제가 추석이 왔는데 추석 때 추석 끝나자마자 또 저희 막내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부모님 댁에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은 다 시험 기간이라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추석 연휴 때 이제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 제가 코로나 공부한 이야기 이런 걸 묶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책을 내는 그 시기에 또 한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어느 10대 청소년의 방역 조치 불평등 이걸 개선해 달라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공공 도서관은 왜 폐쇄하느냐라고 이 친구는 주장을 했어요. 예. 시험을 코로나 이후로 보든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도 문을 닫고 스터디 카페도 문을 닫고 학교도 일찍 문을 닫고 다 문을 일찍 닫아서 공부할 곳은 집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집은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그런 형편의 집인데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TV를 끌 줄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자주 싸우시고 그래서 본인은 사실 집에서 공부할 형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외부 공간이 문을 닫으니까 공부할 곳이 없다.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제발 싸우지 말고 나 공부할 분위기 좀 말아달라 만들어달라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공부의 장소가 어딨냐.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시끄러워서 잘 된다더라. 엄마 아버지가 싸워도 잡음이라고 생각하고 일념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지 무슨 핑계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나면서 굉장히 자기가 서럽게 공부하고 사실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도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 뭐 공정, 공평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현재의 환경이 그런 공정, 공평과 거리가 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신경질 굉장히 많이 내고 우리만 멈추라고 하지 말고
어른들이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력의 차이 이런 거 자기는 되게 어른들이 학력의 차이 이런 거 말하는 거 굉장히 화가 난다. 학습의 어떤 그 학력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다. 그런 걸 똑바로 알아라.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불평등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는지를 어른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고 시옷비읍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시옷비읍을. 네, 이게 오프라인만이면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라서 시옷비읍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이제 혼나는 이제 그런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들 몸을 감염시키는 일은 확실히 적죠. 초등학생도 감염률이 높지 않고 청소년들도 감염률이 높지 않은데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이 과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몸은 파괴되지 않지만 어른들만큼 아이들의 마음 또 아이들의 미래 이런 거는 파괴될 수가 있다. 그 1, 2년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나 뭐 해외 연수를 준비했던 친구, 또 취업을 준비했던 친구, 자기만의 특별한 인생 계획을 세웠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좀 이따 이게 나오겠지만 이 시기에 학교를 입학해야 됐던 모든 1학년들 이런 친구들은 다른 시기에 사람들이 누렸던 거, 갖췄던 거, 경험했던 것을 사실은 잃고 큰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계약을 했지만 아이들이 계약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학교 가기가 두렵다, 싫다, 학교를 가야만 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혼낼지 자기가 상상이 된다. 어떻게 혼낼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작년에 뭐 했냐. 특히 이제 2학년 선생님들이 너 1학년 때 배운 게 이거냐. 그래서 1학년으로 들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며칠 못 나가서 제대로 못 배웠다 하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해야 한다. 또는 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혼낼까봐 그런 게 되게 두렵다 이런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얘기하지만 온라인이 이게 여기서 애들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요구하고 부과하고 이런 것만 나열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붙잡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되게 이제 마음 아프게 아이들이 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잊혀지기 전에 기억해 달라. 자신들이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지금 잃어가고 있는지를 잊혀지기 전에 기억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잃은 게 뭐냐? 첫 번째 그래서 잃은 게 뭘까? 제가 이제 좀 너무 과격하게 쓴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생명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다고 하고 가까운 일본도 그렇다고 하고 청소년들의 자해나 자살이 코로나 시기에 더 늘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 추정치이긴 한데 아직 통계청 이제 조사 결과는 아닌데요. 경찰청 추정치를 보면 청소년과 20대의 자살과 자해가 늘었더라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람들이 집에 더 많이 있었는데 왜 더 늘었을까요? 또 작년에는 공부 스트레스 많이 주셨나요? 잔소리 하긴 했지만 그 전보다는 공부 스트레스를 더 적게 주셨나요? 작년에 사실 공부 스트레스 더 적게 줬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왜 늘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또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죠. 청소년들에게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공부 스트레스와 다른 굉장히 힘든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아마 그것이 무엇일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이거일 거다 저거일 거다 다 아마 예측하는 게 있으실 텐데 아마 그게 다 맞는 얘기이실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친구가 중요하고 또 학교가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실 진짜 서양의 어느 나라들처럼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학원에서도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하고 자기 존재가 사라져간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지. 학생들이 많았고 또 집에 있는 과정에서 또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심했던 그런 아이들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청소년들의 자해나 자살도 더 늘었다 하는 것을 어른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잃은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뭐 꼭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 우리 아이들만 잃은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만남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어른들이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랑 저기 코로나 베이비라고 제가 썼는데 이 아기들이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랑은 비슷한 충격일까요? 상당히 다른 충격일까요? 상당히 다른 충격이에요. 영국의 한 잡지에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베이비라는 얘기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시기 직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코로나 시기에 자라고 다행히 이제 록다운이 풀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라고 해가지고 아이랑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돌잔치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그래서 낯설어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그 아이의 1년을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리뷰를 해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10가지 이상 더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도 더 자주 만나지 못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및 삼촌 고모 이모 뭐 외삼촌 못 만났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낯선이 불안이 더 심해졌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집에서만. 그러니까 바깥 공기도 덜 세고 또 햇볕을 쬐야 뭐 비타민 D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 뭐 비타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햇빛도 훨씬 더 적게 쬐다고 나가지도 못했고 햇빛도 적게 쬐고 오직 거의 이제 엄마 아빠만 보고 낯선 공기 면역력도 더 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영상 통화를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좀 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조차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애기도 그렇거든요. 애기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거고 어른들도 힘든데 이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 만남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만나서 노는 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또래들로부터 배우는 거 사실 이제 지금은 형제가 없잖아요. 형제로부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을 요즘 아이들은 또래로부터 배우는데 이 또래로부터 함께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손실이고 그런 큰 상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잃은 거. 세 번째, 사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끼니예요. 끼니. 그래서 경기도에는 그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장발장 얘기하면서 그 수원에도 그렇고 몇 개의 도시에 드림센터, 그냥 와서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드림센터를 이제 문을 열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이 시기에 굶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굶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사실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학교 급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라면 형제 사건이 생긴 거죠. 라면 형제 사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벌어진 어쨌든 사고,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가벼운 범죄를 일으키는 코로나 장발장과 같은 사회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외국 언론에서 말한 건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참모진들이 이렇게 전해주셨는지 어쨌든 코로나 장발장 이런 현상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는데, 굶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비율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대단히 저도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어떤 청소년이 와서 이제 학교 다 문을 닫는다 그랬더니 다 문을 닫진 않았으면 좋겠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학교가 늘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학교 가서 한 끼 밥을 먹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식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학교 측에서는 학교가 무슨 급식소냐, 공부하는 곳이지, 그렇게 얘기가 오갔다. 근데 자기는 학교 가고 싶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학교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저희가 다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 친구들이 세 끼를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 두 끼만 먹고 지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두 끼 중에 한 끼가 그래도 급식이었는데 그 급식이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잃은 거, 그게 이제 1학년 경험이에요. 1학년 경험.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1학년만큼은 학교를 오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 신입생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일 분노한 1학년들은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셔요? 대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제일 분노가 컸다. 네? 초등, 대학. 이거 뭐 과학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주변의 통신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이라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제일 돈을 많이 냈는데 제일 친절하게 오라고 하지도 않고, 과제는 많고, 뭐 미팅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축제도 없고, 네, 그냥 집에서 원격으로 들으니까 대학생이란 전혀 느낌이 없었다. 그래서 뭐 반수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대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제일 컸다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같은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하는. 또 가장 불안해했던 1학년들은 누구냐? 가장 1학년인데 지금 학교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했던 친구들은 초1, 중1, 고1 중엔, 네? 고1? 애들은 이제 중1이라고 해요. 중1. 중1. 왜냐하면 자기가 초딩 끝났고 이제 초딩 끝났고 그래서 교복 입고 청소년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최근에 제 진료하는 친구가 와서 한 얘기인데 정말 열받는데, 교복을 지금 2번 찢었대요. 2번 찢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왜 찢냐 그랬더니 자기가 찢은 게 아니라 찢어졌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1학년 입학할 때
교복을 샀는데 밥 먹고 자고 하니까 제가 무럭무럭 컸다. 그래서 키도 뭐 거의 5cm 이상 크고 몸무게도 5kg 이상 늘었는데 사실 교복 입고 학교는 몇 번 못 나갔다. 근데 이제 2학기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또 교복 입고 학교 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 1학기 때 산 교복을 입었더니 얘 말대로 바지가 쭉 찢어지더라 그냥 그동안에 커서. 그래서 이제 새로 샀대요 또. 예. 새로 샀는데 경기도는 아마 준다는 것 같아요. 한 벌은. 서울은 사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몸이 커서 2학기 때 샀는데 2학기 때도 또 며칠 못 갔대요. 며칠 못 가고 3학년들은 계속 나갔지만 1, 2학년들은 돌아가면서 나가고 또 나가지 못했는데 또 무럭무럭 자라다 보니까 지금 2학년 올라가는 교복을 입으려고 했더니 또 푹 찢어졌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지금 어쨌든 1학년은 다 나가고 있지만 또 3학년 나가고 있지만 2학년들은 또 한 주 걸러 와라, 한 주 걸러 오라 그러면은 체육복은 아직 늘어. 체육복은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거?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체육복 입고 학교 오라고 하면 좋겠는데 교복을 또 사야 되나. 예, 몇 번 입어보지 못한 교복을 어쨌든 지금 세 번째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여튼 1학년들이 1학년의 문화, 처음 중학교 가서 적응하는 그 문화, 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고등학교 그 문화, 그런 거를 겪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게 그 소속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나 봐요. 이렇게. 나 몇 학년 몇 반 고등학교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몇 번 안 가서 친구들 얼굴도 잘 모르겠고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겠고. 작년에 제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맥도날드에서 마스크 벗고 이제 햄버거 먹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자기 반 아이가 있었대 이렇게. 예, 그래서 손을 들고 그랬는데 아이가 전혀 모른 채 해가지고 내가 네 담임이다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마스크를 써보라고 하더래요. 마스크를 써봐라. 그래서 마스크를 써보니까 아 맞다 담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마스크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만남의 상태에서 한 해를 보냈던 경우도 많다. 예, 눈썰미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알아보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만났던 분들 중에 마스크만 쓰고 만난 분들 중에는 이제 마스크 벗고 만나면 그러셨어요라고 제가 못 알아볼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련의 아이들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예.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잃은 것 아이들이 그야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추억이 사라졌다. 작년은 한마디로 취소의 나날이었다. 취소의 나날. 가장 아쉬운 취소된 행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발표회, 축제, 운동회, 그 외에 소소한 친구들과의 추억 이런 것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건 꼭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간 게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과 함께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 중에 뭘까요? 어떤 게 가장 아이들이 자기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발표회, 축제, 운동회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졸업식? 축제? 맞아요. 많은 아이들이 졸업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졸업식과 입학식.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뭘 끝냈다. 또 새로 시작한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졸업식, 입학식을 안 한 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 뜻을 모르냐, 잘 모른다 그랬더니 졸업식과 입학식이 대박이 나는 시기다. 예. 부모님들 외할아버지 양가에서 졸업한다고 몇십만 원, 또 입학한다고 몇십만 원 해서 그때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이 졸업식 입학식을 안 하니까 만남도 없고요, 축하도 없고요, 동시에 이 경제적인 수익도 안 생기더라. 그래서 이게 진짜로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로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제가 그 순간 막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험을 작년에 하나도 못했고 올해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소위 말하는 랜선 입학식 또는 뭐 온라인 졸업식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이 시기에 뭔가 성취감이나 뭔가 시작한다, 뭔가 끝낸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뭐 이런 발표나 이런 걸 운동회, 축제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발견하거나 재능을 뽐내면서 이런 게 자신의 진로를 찾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활동을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끼, 나의 장점 이런 거를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뭐 축제 하나 안 한다고, 뭐 그 발표 하나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축제나 발표에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와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장점, 자신들의 재능 이런 것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집에 있을 때 실제로 뭐 뇌는 괜찮을까요?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들의 성격이나 아이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정신적인 힘을 기르는데 이게 영향이 어땠을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사회 경험이 박탈되거나 이런 사회 관계가 박탈되거나 특히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좌절하고 막 죽을 생각까지 했던 요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이 자신의 존재감, 정체감, 소속감 이런 걸 잘 못 느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네가 엄마 아빠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왜 정체감이 흔들리냐, 왜 소속감이 흔들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사실 굉장히 전보다 소속감 느끼기 어려워요. 이제. 뭐냐면 안산이 고향이라고 소속감 느끼고 지내는 청소년들이 많나요? 안산은 좀 그럴까요? 여기가 나의 고향이야, 난 고향이라는 소속감이 있어. 또는 어떤 자신의 가문에 대한 소속감 있나요? 경주 김씨 몇 대 손이라서 나는 우리 가문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 그럼 우리가 확대 가족에 대한 소속감도 없어졌고요. 또 고향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정말 지역 감정이 문제가 될 정도로 자기가 어떤 향후회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사실 고향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안산 향후회 한다고 모이라면은 모일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보다 종교의 소속감도 약해졌어요. 저희 때는 교회 다닌다 이게 굉장히 큰 소속감 중에 하나였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종교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소속감은 그냥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은 때때로는 너무 허약하고 때때로는 너무 밉고 우리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이 사실 학교였어요.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그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산에 유명한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니면 메가스터디 학원에 대한 소속감이 있냐 물어봤더니 또
학원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정과 학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소속감이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게 아이들을 되게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의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와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와서 내가 기억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게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했대요. 엄마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엄마가 그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친구 못 만나서 힘들다 그러면 흔히 어떻게 반응하시죠? 엄마랑 놀자. 보통 이제 친구가 밥 먹여주냐 굉장히 밥 얘기 많이 하시고 그 친구가 널 밥 먹여줄 줄 아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제 친구는 이제 너의 노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친구는 단순히 노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다른 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갖고 있는 그 소속감은 굉장히 강력한 우리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인인데 우리가 너무 친구 따라 가지 마라, 친구가 밥 먹여주냐, 친구가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엄마는 돈 떡밖에 모르냐, 밥밖에 모르냐, 엄마 친구 만날 때도 엄마 친구는 돈 주냐, 그럼 엄마들이 내 친구는 돈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다. 더 이상 엄마랑 답답해서 말 못하겠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많이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5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정리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외로움의 트라우마, 단절의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한반복 도돌이표 잔소리를 해서 손 씻어라, 뭐 핸드폰 그만해라 이런 규칙을 너무나 듣는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 혼자서 잘해라. 엄마 지금 일하러 나가니까 혼자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잘해야 된다라고 몇 학년한테 얘기하셨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한테 나가면서 혼자라도 잘해야 돼? 혼자 할 때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가 굉장히 당황했다. 그런 얘기. 또 2020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 그냥 판판이 논 거 알지? 2020년 네가 한 거 뭐가 있냐? 그냥 놀았지? 이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손 열심히 닦고 버틴다고 버텼는데 너는 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게 충격받고 그 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학교 나오지 않게 하면서 부모님이 제일 걱정했던 거랑 아이들이 걱정했던 거랑 너무나 달랐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공부 안 하는 거랑 또 하나가 뭐 많이 하는 거요? 스마트폰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애들이 절대 스마트폰은 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사실 겨울에 어느 하루 저도 이제 굉장히 큰 걱정이 들었었는데 그날 중고등학교 특히 남학생들하고 어머님들하고 오후에 진료를 거의 그냥 한 5-6가족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올 때마다 스마트폰 때문에 막 애를 죽이고 싶다고 엄마는 그러시고 이제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든지 또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스마트폰 뺏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는 스마트폰 있는 게 더 평화롭다.
스마트폰을 뺏어서 엄마랑 둘이 앉으면 엄마랑 나랑 할 게 없다.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설거지도 할 게 있고 집안 할 일 많다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해봐가지고 나는 집안일 할 게 없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제 정원이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서양에서는 뭐 잔디도 깎고 시킬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시키죠? 어떤 일을 시키면 아이들이 할 만한 일로 저희가 시키고 있나요? 분리수거. 일주일에 하루 잠깐 하는 분리수거라도 네가 해라 라고 하는데 또 남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분리수거 또 막 하죠. 이렇게 분리수거.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집안일로 시킬 수 있죠? 청소기를 돌려라. 와, 청소기를 돌리는 이제 훌륭한 청소년이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사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자유전공학부 친구들하고 워크숍을 몇 년간 했었는데 청소를 한다라는 대학교 1학년생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거의 없더라고요. 청소는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공식화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청소한 적이 없다 이런 애들이 많고 우리는 뭐 정원이 없으니까 조경 관련된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재밌는 아빠 엄마가 보드게임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대화를 나눈다 이런 거 빼놓고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로 하여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새 학기가 사라지고 친구가 밥 먹여주냐, 또래들과 노닥거릴 시간에 네 일을 해라 이런 얘기 듣고 친구 뭐 만난다고 인간이 죽냐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또 손 씻었냐, 마스크는 왜 그렇게 쓰냐, 스마트폰 옆으로 치워라, 스마트폰 안 하지, 손은 씻었냐, 마스크 똑바로 써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특히 이제 원격 수업할 때 뒤에 앉아서 원격 수업 보는 엄마가 있대요. 이제. 그래서 화면에 얼굴 들이밀어라, 허리 똑바로 펴라, 그렇게 네 그런 자세로 들으면 선생님이 좋겠냐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꼬집고 막 이제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날은 학교에 가고 어떤 날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대요. 학교 가는 날이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똑바로 엄마를 해라. 학교 가는 날 깨워놓고 가야지. 엄마 혼자 나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애는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학교 가는 날 네가 알아야지. 그래서 이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학교에 전화 걸어 선생님한테 애한테 학교 나오라고 전화하셨냐. 또 선생님한테 화풀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는 날 안 가는 날 이런 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사실 규칙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규칙적으로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이제 딴소리하면 사실 학교의 문을 연다 다시 그럴 때 청소년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정말 규칙을 안 지킬까봐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막 마스크 벗고 떠들고 막 장난치고 뭐 어떡하나 그랬는데 사실 작년 1년을 우리가 겪었을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저희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칭찬은커녕이고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한테 혼자 할 수 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다 혼자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규칙적으로 지내라. 또 원격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또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속상했고 스마트폰 노이로제 또 애들 원격 수업은 어땠을까요? 원격 수업 원격 수업 막상 그 다행인 것은 제가 안산 사정은 정확히 모르는데 학교에서 미국은 그렇대요. 원격 수업 때 그 학교에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얼마나 빌려주느냐 학교에서 그게 그 학교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님의 상황을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편에 속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정말 많이 갖고 있고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안 갖고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 원격 수업은 디지털 격차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평등하지 않구나 상당히 우리가 아직 격차가 큰 사회를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자료는 아닌데요. 미국의 자료에서 원격 수업을 잘한 아이들, 원격 수업을 잘 못 따라온 아이들 이런 거를 조사해 보니까 원격 수업에 특별히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선생님과 친했던 애들, 원래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던 아이들, 또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원격 수업도 더 잘 받아들이고 잘하고 결과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원격 수업은 그냥 특별한 거기에 더 적응을 잘하고 못한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잘 챙기고 또 챙김을 받고 잘 돌보고 돌봄을 받던 현실의 그 관계가 원격 수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그 미국의 이 아티클, 이 논문을 쓴 저자가 제목을 저희가 이 강의 제목으로 달았던 관계가 전부다. Relationships is everything. Relationship is everything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부모, 교사, 친구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 결국 원격 수업도 더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에 원격 수업 잘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노트북을 새 걸로 바꿔준다. 2번 원격 수업 하기 전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해서 아이와 친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 이 둘 중에 원격 수업을 더 잘하게 한다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예. 친하면 원격 수업도 들어오고 더 버티고 재밌게 한다. 노트북, 신형, 터치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노트북 갖다 준다고 또 그 노트북에서 환상적인 어떤 플레이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준다고 해도 선생님과 안 친하면 학교 별로 안 좋아하면 그 원격 수업에 잘 관여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친해 놓는 거, 친한 거, 카톡 하는 거, 전화하는 거 우리는 사실 영상 통화 잘 안 하는데 서양에서는 상당히 영상 통화를 권하더라고요. 영상 통화를 제가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해라 자주 그랬더니 다 싫다. 영상 통화 안 좋은 트라우마가 많다. 옛날 무슨 광고부터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관계가 정말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연결된 아이들은 더 연결이 되었다. 반면에 고립된 아이들은 더 고립되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더 잘하려면 이 관계가 전부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년 원격 수업 메시지였다라고 이 교육 평론가가 저희들한테 중요한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 얘기 줄여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빈곤층에서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친구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자 지내는 시간이 올해에도 아이들에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혼자 지내는 시간을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셀프 케어, 자기 돌봄과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뭔가를 채우는 시간,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올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있대요. 놀고 있으니 정말 좋겠다. 올해도 원격이냐? 집콕하니 얼마나 좋냐? 스마트폰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내지? 혼자서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뭘 하려고 뭐 그렇게 게으르게 지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정말로 해야 될 걸 안 하고 지내서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지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우리를 몰라주는 이야기다. 어떻게 말하냐? 그랬더니 규칙적으로 지내는 것이 원래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서 많이 아쉽겠구나. 계획을 잘 짜도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단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게 애들의 바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애만 힘드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바라보는 나도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저렇게 말하려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해야 되는데 저건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보통의 엄마는 어렵다. 엄마도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저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불확실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 나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는 현재 알 수가 없고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다시 즐겁게 회식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거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22년 여름 이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2022년 2023년 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당장 올해 가을부터 벗을 수 있다 이런 바람을 갖긴 하지만 사실 이제 불확실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불규칙한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아이들에게는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일상활동을 잘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활동을 잘 유지하고 또 친구 문제, 친구 포함해서 아이들의 그런 사회적 활동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걸 격려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코로나 속에서 잃은 것만 있고 얻은 건 없냐? 가족끼리 좋아졌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정말 이번 기회에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다. 그런 것처럼 올해도 가족들하고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고 위생수칙 준수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더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는 사실 한 해 한 해가 이제 나이를 먹은 어른들의 한 해랑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의 1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 1년은 다르잖아요. 그 시간의 가치와 감각이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면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우리 아이들이 잃은 것들 소개해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 잘 버티는 사람들 잘 견디는 친구들 잘 해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뭐 서양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연결된 아이들이에요. 혼자 지내기보다는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더라.
그래서 아이들과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아이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더 많이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치유는 관계였다. 관계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그런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광명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다윤 선생님이십니다. 강다윤 선생님과 30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코로나19로 저희가 모두 힘들었지만 또 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특히 또 갑작스럽게 변화된 시스템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계신 강다윤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학부모님도 이제 모시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나와서 함께 얘기해 주시겠다는 학부모님을 저희가 잘 섭외하는데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만 모시게 됐고 대신 학부모님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이따 질문하시거나 또는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마이크 드릴 테니까 그때 학부모님으로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아이들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직접 현장에서 보시기도 하셨고 또 선생님들도 그것을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어떤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셨고요. 사실 우리 선생님은 저랑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함께 활동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안산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그런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에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2020년 작년 한 해 어땠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부장교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저를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작년에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으로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육아휴직으로 집에 있었어요. 근데 휴직 기간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첫째가 유치원을 못 가게 돼서 집에서 들고 뛰고 밑에 집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자꾸 전화를 거시고 둘째도 어린데 밖에 어디 산책 나가기도 두렵고 둘째가 엄청 어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그런 시선이 많아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설거지도 많아지고 애들 밥해 먹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학교가 나으려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복직을 3학년 담임으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만들고 새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2학기 때 들어왔는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학기 때 다 시스템이 정착되고 들어왔음에도 힘들었는데 1학기 때에는 선생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을 시키고 자가진단 앱을 깔아달라 무슨 뭐 알림이 앱을 깔아달라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안 되면 직접 해주시고 했던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에 저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근해서 교문이나 그 정문에서 발열 체크를 한 다음에 빨리 교실에 올라가서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해요. 근데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안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상습적으로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깨우고 수업을 한 다음에 또 온라인 수업을 안내를 하고 그 사이에 또 쌍방향 수업에 안 들어온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잘 있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그게 끝나면 그 수업을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걸 녹음해서 만들고 캡처해서 만들고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온라인 수업 아이들 진도율을 체크해서 아직 안 들은 아이들 들어라. 또 계속 안 들었으면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안 듣고 있다.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긴급 돌봄이라고 저학년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돌봄 교사도 단번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그것도 해야 하고 그래서 퇴근 시간까지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지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내시면서 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비대면 이 시스템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의 기회가 과연 되는가 걱정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방역도 신경 쓰셨지만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준비할 때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또 학생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준비된 아이들과 준비된 안 된 아이들 사이 어떤 차이 같은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비대면 수업의 경험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반에 그 엄청 말도 예쁘게 하고 배려심도 많고 밝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우리 엄마는 참 힘들어요. 저는 동생이 3명이에요. 그런데 다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그렇구나 하는데 그 쌍방향 수업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전화를 해서 깨우고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그 핸드폰에 아이가 그 핸드폰 줌 앱으로 참여를 하는데 뒤에 동생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시끌벅적해요. 엄청 밝고 애들이 이제 그 형아 친구들이 막 보이니까 막 손 흔들고 인사하고 그렇게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얘가 지금 수업이 공부가 될까 이런 생각 이렇게 밝은 모습에서 저는 참 짠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서 할머니랑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얘는 외할머니 댁과 이모 집과 자기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번은 또 줌 수업에 안 들어오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막 깨워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수업 중간쯤 돼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아주 깊이 잠들어서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줌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참여했을 때는 아이들 얼굴이 작게 보이다가 아이들이 다 나가게 되면 그 아이랑 나만 남아서 크게 보여요. 근데 아이가 새근새근 천사처럼 자는 장면이 내 눈앞에 있고 저는 이렇게 일어나 하고 싶은데 그게 닿지를 않고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가 이걸 수업을 종료하고 나가도 될까 말까 이렇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잠들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 속에 좀 남아 있고 또 이 아이가 그 대면 수업 때 수업에 참석을 해서는 어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엄마랑 영상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울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가 보고 싶어서 속상해서 울음이 나신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장면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예상치 못했고 또 준비한다고 했지만 이제 새롭게 마주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아마 부모님도 어렵고 짠하고 애들도 힘들고 또 선생님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예를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부모님도 이제 감염에 대한 걱정이 많고 사회생활하는 부모님도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만약에 감염이 되면 우리 병원이 폐쇄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작년 한 해에 아마 제 생애에 가장 술과 여러 만남을 안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줄이면 살도 빠질 줄 알았는데 사실 줄여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아마 움직이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선생님 자신이 감염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 여파도
컸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생활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작년에 건강 염려증이 심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년 말이 되면 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목도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병원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코로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고 또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출근을 못 하고 그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좀 업무가 부담이 될까 봐 병원에도 못 가고 약국 앞에서 약을 사고 싶은데 내가 약국에 들어가서 이런 목감기 약 달라고 하면 약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약국 앞을 저는 몇 번이나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 핑계를 대서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사님들이 그런 심리를 아시고 감기약을 쭈르륵 진열해 놓으셨더라고요. 목감기약, 몸살 감기약, 뭐 그런 감기약을. 그래서 그 감기약을 정말 사재기 하듯이 막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필요하면 병원 안 가고 먹으려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랑 만나면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건강 보조식품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뭐가 좋다, 뭐를 먹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챙겨야 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만남은 많이 못하면서 이러저렇게 하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받은 선물의 50%는 홍삼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회사에 홍삼을 주시면서 어쨌든 면역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홍삼 관련 회사들은 코로나 때 좀 특수를 누리지 않았을까? 카카오톡 선물 보니까 홍삼 종류의 선물이 진짜 많은데 아마 이제 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면역 걱정해서 많이 그런 선물을 주셨던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작년 올해까지 감기 많이 걸리셨어요? 좀 감기 덜 걸린 편이세요? 네, 다 덜 걸리셨죠? 뭐 그래서 힘든 의사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저도 감기를 달고 사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기를 거의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작년에 아침마당 특강 나갈 때 그때 한 번 감기 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쉬고 일하면서 이제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려가지고 제 생애에 이렇게 감기 안 걸린 한 해는 처음이다. 이제 그렇게 겪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또 우리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또 손 씻고 마스크 잘 써서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지냈던 뭐 그런 또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 자기 돌봄과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네. 하여튼 우리 선생님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자기 돌봄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부모님들도 많이 번아웃. 네, 하여튼 저는 작년에 가장 부모님들의 번아웃에 관해서 부모님들도 박차고 나와서 그냥 집에 안 있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가 그 설거지 얘기했어요. 사실 설거지. 제가 진료하는 어떤 분의 자녀분의 어머님이신데 자기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손에 주부 습진에 막 손에 물집이 잡힌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에 설거지를 10번 넘게 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하루에 설거지 왜 10번 이상 하냐 그랬더니 아침 먹고 설거지, 간식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간식 먹고 설거지, 또 첫째랑 둘째가 배고픈 시기가 달라서 첫째 먹일 때 설거지, 둘째 먹일 때 설거지, 신랑 와서 또 신랑 설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가족이 다 있을 때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굉장히 큰 중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실 그러면서 막 같이 웃었는데요. 자기 인생에 가장 코로나와 관련돼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 먹고 설거지 뭐 먹일까 스트레스 이렇게 가족끼리 많이 모여서 먹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기억이 저도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까 마스크 쓴 채로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하고도 힘들었고 교육 당국도 힘들었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올해를 또 생각하시면서 이런 걸 서로 어떻게 잘 이겨나가고 또 협력하고 그랬으면 하는지 또 선생님 또 경험에 비추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줌을 사용하지를 않고 이제 그 2학습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라고 해서 3월 2일 전에 아이들이랑 미리 만나서 연습도 하고 접속도 해보고 했는데 개학날 그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뜨는 거예요. 수업은 흐르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안 들어와진다고 하니까 저는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줌을 개설해서 문자로 단체 문자로 다시 우리 만날 장소가 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줌에 들어와서 어떻게 결국 다 모든 친구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학생들도 불만이 많고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교사하기 정말 힘들겠다고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고 아이들도 줌으로 옮겼지만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보다 새로 시작하려는 그 시작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나 희망이 더 크시구나 이런 것으로 제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안산에 있으면서 첫째가 작년에 6살이었는데 유치원에 못 가게 됐어요. 등원 중지가 돼가지고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에서는 첫째가 남자인데 너무 뛰니까 밑에 집에는 중고등학생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층간소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첫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청정한 곳이어야 되는 이 학교에 외부인을 들여오면 될까 안 될까? 들키면 어떡하지?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데리고 왔는데 또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수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학년마다 그 수업하는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을 때 너무 정말 흔쾌히 응해서 애를 봐주시고 또 그렇게 봐주셨는데 고마워해야 되는데 애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존댓말도 똑바로 안 하고 선생님 싫어 막 이러고 그 결혼한 남자 선생님한테 맡겼을 때는 제가 갔더니 막 서럽다는 듯이 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한 거의 3주 동안 아이를 봐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동안 일을 못하면 퇴근을 늦게 하셔야 되는데도 애들이 커가면서 그렇게 버릇 없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따뜻한 경험들을 지난 학교에서 많이 했었고 또 되게 그리고 또 교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같이 있는 게 엄청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그리웠던 거는 아이들이 합창을 하거나 합주를 할 때 그 소리가 내가 100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을 내면 이런 공연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참 마음을 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이들도 그걸 같이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해서 네, 선생님 더해요 하는 게 있고 또 글쓰기 수업을 할 때도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 써봐라 내가 가장 고마웠던 일 써봐라 하면은 맞춤법도 문법도 잘 모르지만 막 몰입해서 쓰고 더 잘 쓰려고 하고 그걸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할 때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원격 수업을 아무리 잘 받고 학원에 다니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학교에 나와야만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고 이거를 경험해주게 할 텐데 지금 못해서 참 아쉽구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깨워주고 싶었지만 닿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런 생각에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과 어른들이 아이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할 길이 없지만 알아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 버티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얘기 포함해서 음.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아니 뭐 꼭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주 그 잘 산다는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저는 올해도 우리가 굉장히 잘하리라 믿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잘하리라 믿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임기응변을 해서라도 아이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학급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예,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잘 유지되고 또 그런 노력을 잘해서 이 거리두기의 표어잖아요.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자. 그런 게 현실에서도 굉장히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는 아마 더 서로 연결되는 일을 창의적이고 재밌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런 기대에 우리 국민들이 아마 잘 참여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더 잘 참여할 것이고 우리들도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제 코로나 집단 면역도 잘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뭐가 돌아가지 않아서 불만 또 화날 일들은 병원에서도 많고 아마 학교에서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불만은 또 잘 서로 얘기해서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강다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해주시면. 질문도 좋고요. 소감도 좋고 사실 이제 안산 온마음센터가 안산 우리 4.16 참사 피해 가족을 위해서 만든 센터이긴 하지만 또 그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것 포함해서 안산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치유의 공동체를 희망하는 분들과 함께 해가면서 더 좋은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 강의 포함해서 또 코로나 관련 포함해서 질문 또는 소감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또 두 분 손 드셨고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달라고. 한 번도 네. 경험하지 못한 네, 현실은 확실한데 네, 저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또 이런 것 반면에 네, 우리가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얻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일상, 네.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많이 잊었었다. 네. 그런 그것하고 그 교수님 그 번아웃 소진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잃은 것들과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잃은 것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이름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관계가 전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보다 네. 본인 자신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기주의 쪽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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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어떤 것을 자신과의 관계에서 관계 네. 회복 네. 타인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서 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물었고요. 또 얻은 것에 관한 얘기도 많이 사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얻은 것은 좋은 거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잃은 것들을 시급히 회복하자라고 해서 책을 또 그런 주제로 다루긴 했지만 작년에 저도 이제 청소년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이라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거 얘기해보자. 그래서 설문지하고 또 물어봤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자연을 얻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니까 하늘이 정말 맑은 채로 지속된다고 하는 거 그런 깨끗한 자연을 얻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갈등만 일어난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진짜 친해졌다. 아빠랑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처음이다. 그래서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얻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술 한잔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런 것도 다시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관계도 더 소중하게 하고 자연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유가 인간이 자연을 침탈해서 만나지 않아도 될 박쥐를 불러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다. 지구의 주인은 우리 모두다. 동물을 포함해서 모두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한 소중함과 존중도 하자.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 중에 일부 나라들은 코로나와 함께 이 자연환경, 기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육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제안과 실행을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이런 생태 기후 교육 과정을 아예 막 정규로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사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 많이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 중독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힘드냐?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일을 지금 더 못하고 있으니까 또 만나서 막 술 먹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놀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게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자기를 쉬도록 하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안 그랬다. 우리 아버지도 안 그랬다. 애들이 와서 정말 저한테 재밌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혼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엄마는 너를 혼날 때도 그냥 혼낼 때가 없다. 봐라. 엄마는 방바닥을 닦으면서 너를 혼내지 않냐. 또 설거지 하면서 혼내지 않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이런 것을 좋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두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기 자신을 혼내는 것을 훨씬 더 잘하지. 나 지금까지 수고했어. 나한테 내가 휴식을 줘도 돼. 이런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 이번 코로나 때
알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부지런한 편이고 해 뜬 다음에 일어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자라고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거의 뭐 출석 개근하고 이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생각을 살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을 쉬게 하는 것이 되게 서투르고 언제나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는 거, 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이런 자기에 대한 이제 자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셀프 컴패션.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거, 자신에게 친절한 거, 뭐 그렇다고 사치하고 뭘 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에게 잘해왔다고 격려하고 나에게도 진정한 휴식을 주는 거, 이런 거를 사실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또 부르지도 않고 작년에 이제 저도 초청 강연을 많이 하는데 작년 초에는 초청 강연 일체 없죠. 아직 비대면으로 전환은 안 됐고 대면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 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게 힘들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저도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안식을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나 막 잔소리 많이 하고 자녀를 혼내고 자녀한테 나를 닮아라 하는 그 배경에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모님들의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편히 노는 거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했는데도 이제 했으니 그만 쉬어라. 이 말을 정말 안 해주신대요. 여러분도 혹시 해주신 적 있으세요? 자녀분에게 너 진짜 많이 했다 오늘을 이제 쉬어라 이러세요? 아니면 이거 봐 하면 이만큼 할 수 있잖아. 조금만 더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지구도 쉬어야 된다. 인간도 쉬어야 된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잘했다. 너 스스로에게 안식과 평화를 줘도 된다. 너는 그런 안식과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수용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평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답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또 질문 여기도 계시고 여기 우리 관계가 전부 다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왔는데 제가 그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비대면 예배라 그 예배 말고 줌으로 모임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한번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선생님께 제가 그 좀 일요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아들이 7살 되시는 거죠. 아들이 더 불쌍해요. 막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저도 그 학교는 아니지만 학원을 했었는데 그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막 유모차 밀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한테 감사 표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 그 딸아이가 유학생인데 미국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작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주야가 바뀌어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같이 주야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은 그냥 전화도 받으시고 이제 확진자도 막 나오고 선생님 지금 확진됐다고 이러면 알겠다고 수업 끝나고 가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아이를 4살짜리를 옆에 놔두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아이들이 막 이쁘다 그러고 그 수업하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 스페인어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예쁘다 그러고 글을 올리고 말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옆에 놔두고 같이 그 어머니들 아이들 내가 가르치니까 우리 애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 오히려 더 그 아들이 더 우리 엄마가 형아들 가르치고 누나들 가르치구나 그러면서 더 말도 잘 듣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화를 좀 우리나라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우리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 듣고 유튜브에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요.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전화 통화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카톡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관계가 끊기는 거에 관해서 어른들은 좀 그나마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카톡이 안 온다. 오늘 하루 무톡이었다. 이러면 굉장히 살기 힘든가 봐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가족방이라도 열어서 엄마가 들어가면서라도 카톡을 해주고 아빠도 카톡 해주고 오늘 가족톡이라도 왔다 이러면 좀 그나마 나은데 어떤 날은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한 통의 카톡이 안 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제가 아는 아이들이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존재가 사라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지구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게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라고 어머님들은 얘기하시지만 누군가의 필요가 된다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가족톡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올해 청소년들의 트렌드가 키워드가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작년이 진짜 애들이 뭐 당황하고 황당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올해도 당황하고 황당한 일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뭐 백신 쇠치기 접종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은 우리나라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은 많이 있을 텐데 큰 차이는 작년에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혼란스럽게 맞이했지만 올해는 침착하게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 침착하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뽐내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올해는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든 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 비대면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스승님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또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좀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강아지 똥과 강아지 배변 패드를 열심히 치우는 저희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았고 또 제가 상담교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될 때 저희 학교 환경은 좀 많이 열악한 편이에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이게 자기 방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옆에 누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만나고 싶고 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면은 좋은 거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 노력을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학부모님도 되게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서로 신뢰함 속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도 그 갈피를 못 잡는 나날들이 우리를 눈부시게 성장시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루어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이제 강의가 좀 빨리 이제 진행이 되면서 스킵됐던 부분 중에 그 셀프 케어라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그거는 이제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유튜브에도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답을 얻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영국과 교류를 하고 영국의 정보를 많이 받아보는데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다 연결하자 그래서 연결의 패러다임으로 쭉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연결될까 그러다가 작년 여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도 지금 직접 만나서 연결될 수가 없는 록다운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패러다임을 딱 바꿔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려면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의 개념을 바꾸자.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남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봐서 자신은 게 뭔가 우리 뭐 한 달 뒤에 만날 때는 난 이런 걸 준비해서 만날 거야. 한 달 뒤에 만날 때는 난 이런 걸 해서 만날 거야. 이런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에서 좋은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이 관점의 터닝 포인트를 갖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과 함께 그 셀프 케어하고 그러니까 자기 돌봄과 자기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셀프 오거니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혼자 또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영화에 관심 있다 하면 영화 사이트나 영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료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접속해서 거기서 좋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조직하고 다양한 이 청소년들이 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무슨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무슨 어떤 짤츠부르크 음악회나 이런 게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못하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콘텐츠를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줘서 어떤 예술을 좋아했던 분들 중에 거기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여러 비싼 공연하는 사이트나 그런 공연단이 이제 자기네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줘서 많이 보게 됐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좋은 컨텐츠나 사이트를 잘 볼 수 있도록 제공해서 그런 시간들을 자기 발전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 많이 늘었어요. 뭐 카플백, 카카오 프로젝트 100 이런 것도 다 함께 온라인에 모여서 뭘 같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상업적인 사이트 하기긴 하지만 한 달 어즈라고 한 달 동안 다 같이 뭔가를 배운다든지 이런 온라인에서 자기가 혼자 하고 함께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셀프 케어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를 돌보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 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별적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9시 4분이 돼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한 분이요. 네, 마지막 한 분. 네, 듣고 저희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요즘 막 방송에서나 어디서나 우울하고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을 조금 그렇게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송에 이렇게 우리들한테 해줄 어디서 도움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블루 그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다. 또 코로나 분노, 코로나 무기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종식의 코로나 종식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청년층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넷플릭스 보고 먹고 자고 살도 쪄도 나도 모르겠다. 이런 코로나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 많아져서 걱정인데 그래서 여기저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 코로나 우울 벗어나자 저렇게 하면 코로나 우울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방송하는데 그냥 아주 유명한 그런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들 잘 모아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현재 중요한 건 자기 컨디션, 자기 상태를 잘 아는 거라고 해요. 물론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지금 내가 평상시보다 에너지 몇 점 저하됐다. 유지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지금 평소보다 지쳤어요. 평상을 잘 유지하고 계셔요. 평상보다 오히려 에너지가 더 있으세요? 다운돼요. 예. 그러니까 평상심보다 내가 다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을 벌려야 되나요? 일을 줄여야 되나요? 일을 줄여야죠. 첫 번째는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CEO들에게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자고 제안해라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자기 상태를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거 마치고 집에 가서 밤새서 글 쓰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 다음 또 밤새고 이러면 제 면역력 떨어지면서 아무 일도 못 하겠죠. 그래서 내 상태를 알아라. 혈압 뭐 포함해서 내 체력과 상태를 알아라. 직원들이 자기 상태를 알기에 다 도와라. 평상시보다 뭐 자기 상태를 아는 활동을 더 많이 하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다른 때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연구해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걸어 다닐 때 에너지 소비랑 마스크를 안 쓰고 걸어 다닐 때 에너지 소비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마스크를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이미 마스크를 안 쓸 때보다 일정한 양의 체력 손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주고 청소 다 하고 주무실 거예요? 가면 그냥 씻고 바로 주무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청소 다 하고 또 내일 거 다 해놓고 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가서 씻고 자는 게 어찌 보면 나를 더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로드, 이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의 오버로드는 절대로 안 된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짧게 말할게요. 자꾸 얘기 길어지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늘지만 코로나 시기에 뇌출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늘어요.
왜 들어요? 마스크 쓰고 힘든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하려고 하면 몸에 훨씬 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훨씬 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훨씬 더 안정을 취해야 되고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자기 상태를 알아서 일을 줄이고, 이게 이제 언제 또 코로나 감염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잖아요. 이 상황을 영국 사람 중에 학자가 어떻게 비유했냐면, 영국 사람, 런던의 사람들이 폭격기가 폭격할 때랑 비슷하다. 폭격기가 폭격할 때 밤이 되면 다 불 끄고 다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쥐죽은 듯이 지내는 그런 이 에너지 비축을 평상시 해둬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두 번째 지침이 자기 상태를 알았으면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지내라는 게 두 번째 지침이고요. 세 번째, 에너지를 아낀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잘 골라서 해라는 거예요. 잘 골라서.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게 아직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족한 편인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네 번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낙관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보호막을 긍정적인 보호막으로 마음을 감싸라.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다 터질지도 모른다. 못 믿겠다. 전부 다 속임수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먹게 되면 면역력도 낮아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그래도 마음을 긍정적인 기조로 잘 덮어서 마음이 잘 버티도록 해라. 이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첫째부터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그 주진우 기자랑 인터뷰할 때 주진우 기자께서 자기는 처음이 안 된다. 나는 나의 상태를 잘 모르겠다. 그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돌보는 그 비결은 이 네 가지를 여기서 나의 상태 알기, 나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활동하기, 긍정의 마음으로 어쨌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을 잘 믿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 그 광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올해부터 우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더 잘 알리고 또 안산 지역 공동체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예 포럼 하기로 했는데, 4월 달에는 미국에 계신 강남순 교수님이라고요. 굉장히 이제 아주 지적이고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아주 최근에 굉장히 선망받는 그런 교수님인데,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줌으로 진정한 애도와 생명 돌봄의 과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4월 달 포럼은 줌으로 4월 2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또 저희가 광고를 드릴 텐데, 이분 강의는 빨리 마감돼요. 실제로 이분 강의를 뭐 국회의원분들도 초대해서 들었고 여러 모임에서 초대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의 제안을 받아주셔가지고 텍사스는 저녁 시간이래요. 저녁 밤 시간인데 저희랑 시간이 맞아서 애도와 생명 돌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다행인데 광고 드리고 네. 관계의 중요성과 또 저희 자신을 돌보는
이제 강의까지 해주신 김현수 교수님과 우리 강다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월에 또 오신 분들 다 오시고 또 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